안녕하세요 여러분.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정궁 경복궁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궁궐 안에서 외국 군대와 낭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창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일본 정부가 주도한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범인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 민씨는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민자영. 여흥민씨 민치록의 딸로 53세의 늦둥이로 얻은 딸이었죠. 아버지는 그녀가 8세 때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서울 강고당에 있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비상하고 역사와 정치에 해박했다고 전해집니다. 1866년 16세의 나이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비에 책봉됩니다. 당시 고종은 15세.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고를 때 한 가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고 친정 식구가 변변치 못하니 외척세도가 생길 염려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1873년 명성황후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고종을 앞세워 친정을 선포하게 하고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실각시킨 것입니다. 고종이 직접 쓴 명성황후 행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정치적 사안마다 왕후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왕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와 외교에 참여한 경우는 전무후무했습니다. 명성황후의 특별함은 외교 활동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왕조 개국 이래 사상 최초로 왕비가 외국 공사들을 독자적으로 접견했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 등 여러 주조선 외국 공사들과 직접 만났죠. 원래는 국왕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고종보다 명성황후가 외교 능력과 처세가 뛰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95년 1월 만난 명성황후는 4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다. 까만 머리색과 창백한 피부,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을 갖고 있었다. 미국 공사관 서기 윌리엄 샌드. 영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교양 있는 여성. 명성황후는 궁중 여성으로서는 동양의 고전에 밝았고 서양의 종교와 풍속, 정치와 의회제도, 여성의 교육과 지위 등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는 목숨을 위협받고 궁을 탈출했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1884년 갑신정변 때도 고종과 함께 경우궁에 감금되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매번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역량으로 조선의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명성황후는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러시아다. 1895년 그녀는 친일 세력을 축출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범진, 박정량, 이완용 등 친러파 인물을 기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았죠. 그러나 불과 6일 뒤인 4월 23일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해 반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삼국 간섭입니다. 일본은 굴욕을 느끼며 요동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정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힘은 유럽 열강에 비해 약하다. 명성황후의 친러 정책은 이러한 국제 정세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 지배의 최대 걸림돌은 명성황후다. 제거해야 한다. 전임 공사 이노우의 가오루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건 한 달 전 이노우이와 부인은 왕궁을 방문하여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9,000원 상당의 선물을 바쳤습니다. 조선 왕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약속하면서요. 일본은 고무라의 딸을 명성황후의 양녀로 삼게 했습니다. 뒤에 그녀는 명성황후의 신원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죠. 궁중 연희를 볼 때 배우 중에 종회를 심어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1895년 9월 1일 새로운 주한 일본 공사가 부임합니다.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 우익군인 세력의 거두였던 그는 조선에 온 뒤
두문불출하고 불경을 외우면서 지냈습니다. 별명이 연불공사 수도승 같다는 평을 들었죠. 하지만 이것은 위장술이었습니다. 미우라는 도착하자마자 스기무라 후카시 1등 서기관과 함께 암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내부의 협력자들도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입니다. 훈련대는 일본군 교관들이 훈련시킨 부대였습니다. 우범선은 일본인 교관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 이시모리 요시나오 대위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었죠. 1895년 10월 7일 새벽 2시 조선 정부는 훈련대 해산을 명령합니다. 군부 대신 안경수가 오전 9시경 급히 미우라 공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우범선도 달려와 보고했죠. 예정된 거사일이 있었지만 미우라는 결정합니다. 당장 실행한다. 이틀 앞당긴다. 일본의 계획에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을 이용하는 것. 10월 8일 새벽 일본군과 낭인들은 공덕리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별장을 찾아갑니다. 납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를 경복궁으로 데려가 마치 대원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이모군란을 위장하려는 계획이었죠. 1895년 10월 8일 음력 8월 20일 새벽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 공사관원, 일본군 한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 등 영사경찰,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와 낭인 수십 명, 조선정부 고문 오카모토 류노스케, 일본인 교관이 배속된 훈련대 제2대대우범선 대대장 300여 명, 이들 일단의 무리가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서대문에서 우범선이 이끄는 훈련대 병사들과 합류하여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훈련대 연대장 홍계운이 급보를 듣고 달려와 광화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러서라. 하지만 일본군은 집중사격으로 응답했습니다. 홍계운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왕궁을 호위하던 시위대도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폭도들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침소인 건청궁으로 난입했습니다. 20-30명의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으로 난입하여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 오코루를 침범하였다. 고종에게 미리 준비한 왕비의 패출 조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곤영합 옆 오코루로 피신했지만 일본 낭인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우치다 사다스치 경성 총영사가 일본하라 다카시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서. 살해당한 부녀 중 한 명은 왕비라고 하는 바, 이를 살해한 자는 우리 수비대의 어느 육군 소위로서 이러한 사실은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도 결코 타당치 않아 극비리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부디 일남하신 후에는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 우치다 총영사가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검사장에게 보낸 공전. 왕비는 먼저 우리 육군 사관의 칼에 맞고 명성황후는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시신을 근처 숲속으로 옮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부어 불태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러시아 건축가 세레딘 사바틴의 증언. 시신은 녹산과 향원정 연못 근처에서 소각되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철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은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외국인들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예비역 장군 다이 대령, 러시아 건축기사 세레딘 사바틴, 현응택 조선인 관료, 궁녀와 의녀들. 이들은 각국 공사관과 외신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아침 미우라 공사는 고종의 부름에 응한 형식으로 입궁했습니다. 왕비 시해를 훈련대와 흥선대원군이 결탁하여 행한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왕비가 궁궐을 탈출한 것으로 꾸며 패서인 조칙을 내리게 했습니다. 10월 10일 김홍집 친일 내각은 왕비민 씨의 폐위 조칙을 위장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미국 공사대리 앨런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각각 군사를 동원하여 시위를 했습니다. 각국 공사회합 후 발표한 내용. 일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다. 폐위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특히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각국 외교대표단 회합을 주선하고 미우라 공사에게 항의했죠. 일본 공사가 조선 국모 씨의 사건의 주모자임을 국제사회에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1896년 1월 히로시마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미우라 고로 공사, 스기무라 후카시 1등 서기관,
오카모토 류노스케 국내부 고문관, 호리구치 구마이치 영사관보, 아다치 겐조 한성신보 사장, 기타 낭인들, 총 48명의 일본 민간인 신분 범인들, 별도로 일본군 장교 8명 구스노세 유키히코 포병 중자 등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재판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1896년 1월 20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심 판사 요시오카 미히데의 판결. 증거 불충분. 48명 전원 무죄 석방. 군법회의도 관련 장교 8명을 전원 무죄 방면했습니다. 총 56명의 일본인 가담자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범죄 가담자들은 대부분 크게 영달했습니다. 가와카미 소로쿠 당시 참모차장 총책, 을미사변 2년 뒤 육군 참모총장, 역대로 왕족들이 맡던 자리에 왕족 아닌 최초로 중장 계급으로 전무후무하게 오름, 미우라 고로 공사 총괄, 일시 구류 후 무죄 방면, 일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했다는 소문, 추미렁 고문관 겸 국내관 역임, 스기무라 후카시 1등 서기관, 무죄 후 3개월 만에 대만 총독부 내무부장으로 영전, 시바시로 공사참모, 무죄 후 정치가로 전환, 중의원 10선, 농상무 차관, 외무참정관, 구스노세 유키히코 포병중자, 군사재판 무죄, 대만 총독부 참모, 서부도독부 참모장, 12사단 참모장 거쳐 1901년 장군, 육군 중장, 육군 대신, 아다치 겐조 한성신보 사장, 낭인 총괄, 무죄 후 중의원 14선, 최신 내무 대신, 민간인 신분으로 최고 영달. 이것이 일본이 이 사건을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10월 22일 서울에 창의고 신문이 나붙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이 봉기했습니다. 이른바 을미이병입니다. 국수보복 마이너스 나라의 원수를 갚는다. 1895년 말부터 1896년 여름까지 전국적인 반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충청남도의 문석봉을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1896년 1월 1일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고종과 세자까지 강요에 못 이겨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흙비가 내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서울 안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억지로 머리를 잘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국무시해와 단발령. 이 두 가지는 조선 백성들에게 일본 침략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종은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미국 영국계 선교사들이 경호를 맡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식사도 철가방에 담아 자물쇠로 봉인된 선교사들 제공 음식만 먹었죠.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왕태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합니다. 이른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이범진, 이완용, 이윤용 등 친러 세력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탈출이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을미사병 가담자들과 김홍집 내각을 잡아들였습니다. 1896년 12월 1일 고종은 정식으로 왕비가 승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의 관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황제에 즉위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명성황후에게 명성이라는 시호를 부여하고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국장은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가 사망 2년 뒤인 1897년 11월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량리에 홍릉을 조성했고 1919년 고종이 승하한 후 현재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옮겨 합장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궁궐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이었습니다. 둘째, 근대 한국민족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을미이병은 한말 의병운동의 시작이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국제법과 인권이 강대국의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명백한 국가범죄였지만 범인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고종의 아관파천과 대한제국 선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들은 그녀를 부패의 화신, 궁중의 암탉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서양인들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명성황후가 영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교양 있는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명성황후를 고종의 정치적 참모이자 동반자, 근대형 여성 정치가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가적 소양과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왕실과 국가의 활로를 추구했던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벌어진 창극. 그날의 불길은 단지 한 여인을 태운 것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